일반적으로 미적분의 목차를 좀 봤다면 그래도 좀 알기는 할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미적분은 크게 4개 대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초월함수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초월함수라는 용어는 고등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자, 왜 이름이 초월함수냐? 뭔가를 초월하겠죠. 뭘 초월해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수적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항식처럼 문자 또는 식으로 만들어진 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처리하는 걸 대수적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대수함수. 자, 첫 번째 안녕. 혜원이지? 오케이. 3번 만에 맞췄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도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수함수는 2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함수. 두 번째는 무리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우리가 수학하에서도 봤듯이 첫 번째 다함수야 이건 수학상에서부터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리함수 중에 다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편의상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어차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 3단은 여기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떠들어요. 그 책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함수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얘기하는 거고, 분수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다 수학할 때까지 그냥 배운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안 들어가죠. 수험부터는 이것 제외하고 대수함수를 초월한 애들. 실제로 우리가 함수가 이따만큼 있으면은 그 중에 대수함수는 점밖에 없어요. 진짜로. 대수함수는 요거 딱 점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가 전부 다 대수적 연산을 초월한 애들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가지고 안 찾아지는 애들. 괜찮죠? 자, 그게 초월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초월함수를 다 배우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수학 1에서 배운 게 딱 3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지수함수, 두 번째 로그함수, 세 번째 삼각함수. 딱 이거 3개 배워요. 딱 3개. 그게 수학 1에서 배우는 거. 지수함수 하나, 로그함수 하나, 삼각함수 하나. 그냥 점 4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 수학자의 영역.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거밖에 안 해? 함수 이 엄청 많은데 이유는 하나요.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연현상의 그래프가 얘로 99% 이상 다 잡아먹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그 외 나머지 초월함수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일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수학을 위한 수학이 돼버려요. 괜찮죠? 물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그건 뻘소리고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초월함수의 미분, 얘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3개 미분 배우는 겁니다. 3개 미분. 우리 다함수 미분은 배웠죠? 언제? 수학 2에서 배웠어요. 그죠? 수학 2. 왜냐면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어떤 기초를 배워야 되는데 당연히 어려운 걸로 배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다함수 가지고 미분과 적분의 기초를 배우고요. 그걸 다른 데다 확장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나는 이건 안 배웠는데? 그죠? 이게 오히려 더 뒤에 나와요. 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법을 배우게 돼요. 이 미분법 안에는 아예 그냥 전체적인 여러 가지 미분법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나 극대극소에 썼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미분법 할 때 얘랑 얘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뒤에 등장을 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째. 자, 여기에서 적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적분 방법. 그러면 잠깐만, 우리 안 배운 건가? 배운 거예요. 배운 건데 문제는 다루지 못한 되게 여러 가지 적분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미안. 자,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수투 같은 경우에는 적분보다 미분이 어려워요. 왜? 수투에서는 미분 때문에 얘가 어려워지는 거거든. 딱
얘 반대 연산이잖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얘까지 같이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 따라 배우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미적분은 여기에서는 사실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딱 여러 가지 미분법 몇 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수초에서 있었던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몇 가지 미분 방법. 그러니까 뭐 요런 거라든가 아니면 요런 거 미분하는 방법 조금 더 배우는 정도 밖에는 안 돼요. 뭐 그렇다고 쉽다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적분 들어갔을 때는 진짜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것들이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좀 많이 되게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것만 좀 대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수학 2에서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였어요?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함수의 극한. 그러면 함수의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 솔직히 원칙상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자, 그러려면은 수열과 함수에 대한 차이를 조금 알아줘야 돼요. 뭐야? 수열 어려운 거 아닌가? 수열은 그냥 수학 1에서도 맨 뒤에서 배웠던 가장 어려운 부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수열이 함수 안에 포함되는 애예요. 얘가 더 적어요. 얘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를 한 번만 볼게요. 일단 수열 같은 경우는 네이밍을 할 때 어떻게 네이밍을 해요? 얘는 A라는 수열인지 B라는 수열인지 C라는 수열인지 그냥 이렇게 보죠. 함수는 뭐 보통 펑션이 함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두 번째 F 써가지고 무슨 뭐 F라는 함수인지 G라는 함수인지 H라는 함수인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때 함수는 fx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수열은 an 그냥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냥 네이밍의 차이는 크게 사실 없어요. 그냥 뭐 a냐 f냐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 부분 n이냐 x냐. 함수는 변수가 지금 x로 쓰고 있어요. 괜찮죠? 수열은 지금 변수를 n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잠깐만 얘도 그냥 x라고 쓰면 안 되나? ax 해도 되잖아요. 괜찮죠? 그럼 뭐 a1이 무슨 뭐 2고 a2가 무슨 뭐 4고 a3가 6이면 뭐 똑같이 그냥 2x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문제 없어. 근데 왜 굳이 n으로 쓸까요? 얘를 n으로 쓰는 이유는 딱 하나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 중에 막 1.2항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죠.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갑자기 내추럴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안해. 영어가 짧아서. 자, 그래서 내추럴 넘버. 자, 이게 자연수의 약자,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의 약자 n자를 갖다가 씁니다. 그러면 얘는 실수 전범이에요. 괜찮죠? 실수 전범이. 그래서 수열과 함수는 근본적인 차이는 딱 어디서 나냐? 사실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수열을 함수 안에 다 포함돼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변수, 정의역 차이밖에는 안 나요. 그래서 얘는 자연수밖에는 못 들어가고요. 얘는 실수 범위로 들어가는 거. 자, 그럼 대표적인 예시를 한 번만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수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뭐예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무슨 뭐 2n 플러스 1 뭐 이런 것도 등차 수열이죠. 1집어넣으면 3, 2집어넣으면 5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값들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자자자자 내려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런 게 함수에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왜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다 있어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뭐랑 똑같아요? n만 x로 바꾼다고 쳐봐요. fx가 2x 플러스 1 1차 함수예요. 괜찮죠? 1차 함수는 등차 수열하고 진짜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1차 함수 그래프는 일단 뭐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이죠. 그럼 뭐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2 저기 기울기의 정의가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쵸? 참고로 이번에 내가 예비고일 학생들 이제 10월 말까지 하는데 혹시 해서 물어봤어요. 기울기의 정의가 뭘까요? 라고 했더니 기울어진 정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기울기의 정의라고 하면 그냥 바로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쵸?
x와 y의 변화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길이가 2라는 거는 x가 1 증가하는 동안에 y는 2 증가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이건데 그럼 얘는 뭐지? 이걸로 포함되네? 되겠죠. 그냥 1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1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 해당하는 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차피 등식은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지함수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쓴다면 x축, y축으로 나타낸다면 방정식이죠. 그래야 이거 등식 성립시키는 게 뭐 0,1이니 뭐 1,3이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 점들이 다 이 등식의 근이에요. 얘가 다 근이라는 거예요. 다 근. 괜찮죠? 전부 다 근. 자, 그래서 얘는 근이 엄청나게 많은데 얘는 그 중에서 자연수밖에 없는 거예요. 1,3, 2,5, 뭐 3,7,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점이 띄엄띄엄 나와요. 얘는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일일이 다 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수 점 범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일일이 점 찍어 점 몇 개, 막 순서상 몇 개만 써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셀 수 있네? 몇 개 안 되잖아. 뭐 물론 무한대개수 나오기는 해요. 엄청 많지만 특징은 수만 봐도 딱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수열은 그래프를 잘 안 그려요. 괜찮죠? 왜? 굳이 그릴 필요를 못 느끼니까. 자, 결론은 뭐냐면은 자연수와 실수의 특징이 이런 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일단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자, 그럼 얘는 1, 2, 3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3개밖에 없습니다. 개수를 셀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굳이 약간 좀 전문적인 용어, 수학적인 용어로 쓴다면 가능할 이자에 셀 산자, 이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이거 무한대개수예요. 절대 못 세요. 자, 그럼 얘는 셀 수 없으니까 불이산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얘는 1부터 3까지 다 연결돼 있구나. 그래서 그냥 연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열과 함수의 근본적인 차이는 딱 뭐다? 이산적인 거냐 연속적인 거냐 요 차이밖에는 없어요. 괜찮죠?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사실 뭐 이 용어가 고등과정에서 안 쓰지는 않아요. 근데 딱 어디서밖에 안 쓰냐? 저기 확통에서밖에 안 써요. 요 용어를. 그래서 우리는 아마 확통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볼 일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볼 일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약간 조금 수열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몇 개 점 찍어서 보면 좀 잘 보일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수열에서 등차 수열 다음으로 배우는 건 뭐가 있어요? 등비 수열이 있겠죠? 뭐 이름 그대로 비율이 같은 수열들. 그렇죠? 앞과 뒤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대 그럼 뭐 1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은 이거 되겠죠? 1대2니까. 세 번째 항은 또 1대2니까. 네 번째 항은 또 1대2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 대충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 물론 얘는 그러면 초항이 2가 되겠지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얘랑 똑같은 걸 함수화 시켜서 본다. 무슨 함수? 지수함수. 괜찮죠? 지수함수.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실제로 점 몇 개 찍어봐도 알겠지만 결국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0,1부터 시작을 해요. 자, 다만 우리가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인 정의역만 생각하니까 1 집어넣었을 때 4, 2 집어넣었을 때 4, 3 집어넣었을 때 8. 한마디로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는 수열의 극한은 결국 이런 거 그냥 극한 씌우는 거예요. 괜찮죠? 수열의 극한.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내용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겸사겸사 여기서 일단 좀 잡아볼게요. 나중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라. 자, 수열에서도 어때요? 좀 어려운 부분 있죠? 딱 뭐가 나오면서부터 어려워요? 함 나오면서 어려워요.
괜찮죠? 수열의 합. 그러니까 서메이션 할 때 쓰는 SN 뭐 A1, A2부터 AN까지 더하는 거. 그쵸? 이거 나오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괜찮죠? 확 올라가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거나 얘는 수열들을 다 더하는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나는 이걸 편의상 뭐라고 부르냐? 이산적인 것들의 합, 이산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물론 네이밍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 이산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 정도만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어차피 나도 이산합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수열의 합 이렇게 불러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함수 중에서는 그럼 합이 있나? 그렇죠? 뭐 얘는 AN의 합, 얘도 마찬가지로 fx의 합. 잠깐만. 근데 fx는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이걸 어떻게 더하지? 더하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셀 수 있는 상태에서 볼게요. 가로에 과자가 3개 있어요. 그럼 그냥 3개예요. 괜찮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2층을 쌓았어요. 그럼 얘는 몇 개? 6개. 다 일일이 세야 돼요? 아니. 그냥 3, 4, 10이요. 가로랑 세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가 만약에 실수범주까지 갔다라고 쳐봅시다. 가로가 3이고요. 세로가 4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실수들의 총합. 그렇죠? 가로 길이가 3입니다. 3을 어떻게 더해야 이게 다 더해지냐? 실수를 어떻게 더해? 그래서 쓰는 게 뭐예요? 넓이 개념이에요. 괜찮죠? 한마디로 실수들의 합은 넓이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 합을 쓸 때 뭘 써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쪽에다가 그래프가 그래 저기다 그냥 그릴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0부터 무슨 2까지 정적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그냥 fx만 더할 수는 없잖아요. 넓이로 간다 그랬죠. 근데 그 넓이 개념이 좀 헷갈려요. 수투에서도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얘는 잘개 쪽에서 들어가는 아주 어떤 x지점에서 정말 거의 막 점과 점 사이처럼 생긴 dx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데리바티브 x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투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 고민할 문제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슨 뜻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진짜로 엄청나게 미소한 가로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dx를 오른쪽에다 곱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거의 선분처럼 생긴 직사각형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fx 하나만 가지고는 못 더해요. 그래서 fx에다가 dx를 하나 곱해주면 얘가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이에요. 걔를 어디서부터? 0부터 그냥 계속 자자자자자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들을 일일이 더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게 인테그랄의 정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그럼 뭐라고 부른다? 연속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둘 다 합이니까 서메이션이라는 S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야, 얘는 S가 아닌데? 얘는 시그마잖아요. 근데 시그마가 그리스어 중에서 순서로 놓고 오면은 S와 대응되는 글자예요. 그 중에 대문자예요. 괜찮죠? 대문자 시그마가 있고 소문자 시그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통 얘는 수열의 합으로 많이 쓰고요. 얘는 확통해서 이제 표준 편차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그렇죠? 합이라는 뜻이에요. 합. 그럼 얘도 뭐예요? S자예요. 괜찮죠? S자 흘려서 써놓은 겁니다. 둘 다 합이에요. 그럼 잠깐만. 그러면 얘도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 그쵸? 미분보다 뭐가 어렸어요? 적분이 어려워요. 왜? 일단 뭔가 더 커지잖아요. 그쵸? 차수 자체가 더 올라가잖아요.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함수에서 적분이 어렵듯이 수열도 합이 어려워져요. 괜찮죠? 그래서 수열이 합 나오는 순간부터 어려워집니다. 왜? 적분과 동급이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계 정리를 일단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정도 말고 좀 더 밀접한 관계는 없을까?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얘를 갖다가 바꿔요 이걸로. 뭐지? 자연수가 어떻게 실수가 되지?
얘는 자연수밖에 안 하는 거고 얘는 실수해서 하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지? 바꿔요. 극한으로. 극한으로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이 이쪽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교육과정에서는 방금 얘기했었던 요거를 정적분과급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원래 문과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문과생들 중에 너무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아예 이과 전유물로 빼버렸어요. 미적분에만 등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게 하지는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얘는 일단 내용은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인 개괄을 봤어요. 그럼 잠깐만. 수열의 극한. 이거 맨 처음에 나오는 단원 두 개가 있을 텐데 1번 수열의 극한, 2번 2번이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급수라는 용어인데 급수라는 용어는 어차피 그때 들어가서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다 극한 씌운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합의 극한인가 보다 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얘는 뭐 2단원 들어갈 때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수열의 극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때요? 함수 극한보다 쉽겠는걸? 진짜로 더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어떠냐?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워요. 왜냐면 극한의 개념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시작부터 함수에다 넣는 건 너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에서 먼저 한번 극한의 맛을 보여주고 함수에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갔어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지금은 함수의 극한이 먼저 나오고 수열의 극한이 지금 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단원은 여기 등비 수열에 관련된 극한 문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함수의 극한보다 쉬울 거예요. 뭐 물론 어색한 건 있을 겁니다. 왜? F가 아니고 A로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뭔가 뭐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괜찮죠? 그리고 수열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한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안해, 내가 좀 말이 많아요. 진짜 말이 많아요. 왜? 나는 원 없이 다 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다 얘기해놔야, 조금 어렵더라도 다 얘기해놔야 맞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그러면 얘는 사고의 발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넓게 좀 보면서 잡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 첫 번째, 당연히 수열 AN에다가 뭘 씌워요? 극한을 씌워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N은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fx처럼 이렇게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한 씌울 때 3으로 극한 씌우는 거,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죠? 뭐 3에 가까울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한 3에 엄청 가까운 거는 3보다 조금 더 큰 데서 가까운 뭐 3.000000001 뭐 이런 거, 아니면 3보다 조금 작은 뭐 2.99999. 그래서 우극한 정확한 개념 3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괜찮죠? 자, 근데 수열은 생각해봐요. 2랑 2항 3항 4항 이산적으로 가요. 3항으로의 극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 뭐 3항으로 극한 보내면 제일 가까운 거 오른쪽, 제일 가까운 거 왼쪽 거. 그럼 얘가 우극한 정확한 아닌가? 근데 얘네가 숫자가 완전 관계없어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수의 그냥 나열이에요. 그냥 내가 맘대로 2, 7, 3, 4, 뭐 5, 7, 8 막 나열해도 돼요. 3항에 대한 극한을 씌운다고 했을 때 정확한 극한, 이게 그 정확한 극한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2.9999항 없잖아요. 괜찮죠? 실수가 아니고 자연수범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극한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밖에 안 가요. 괜찮죠?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 외에는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한없이 가까워지는 특정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거를 수학 2에서도 하는 계보를 조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거는 수학 2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2랑 함께 정리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 뭐 당연히 극한이니까 수렴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렴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수렴을 하는 경우는 나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니 뭐 수렴하면 수렴했지 뭘 또 나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나눠요. 첫 번째 0으로 수렴하는 것과 두 번째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것. C는 상수라는 뜻인 컨스턴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 그죠? 뭐 적분상수 할 때도 그냥 C 많이 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면 이걸 왜 구분한 거예요? 0으로 수렴하는 게 중요하니까. 괜찮죠? 왜? 0이라는 수는 엄청난 수잖아요. 뭘 곱해도 빵이니까. 그렇죠? 뭐 마이너스 100만 뭐 이런 걸 곱해도 그냥 빵 나오니까 엄청난 수예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냐 안 하냐 얘가 크게 좌우해요.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나는 또 구분을 해요. 뭘로 구분을 하느냐? 진짜로 정수값 0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정수 0은 아닌데 그냥 0에 가까워지는 것 뿐인 건지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만약에 AN이 n분의 1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숫자를 일일이 집어넣어봐도 되는데 약간 좀 어떤 흐름을 보고 싶으면은 그래프를 보는 것도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함수 그래프 중에 이걸 그려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우린 자연수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x가 양수인 범위 쪽의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n 그 다음에 얘가 an이 등장하는 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예요? 당연히 1이겠죠? 요정 하나.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값 2분의 1 나오는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 계속 연결되면서 갈 거야. 괜찮죠? 점점 갑니다. 재미없다. 점점 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속 움직인다고 쳤을 때 영원히 작아지잖아요. 영원히 작아지는데 얘가 0이 돼요? 안 돼요. 괜찮죠? 그럼 얘는 엄밀히 따졌을 때 얘는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an 값이 지금 원래는 얘가 0이 안 되잖아요. 그치만 0으로 수렴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은 뭘로 봐요? 0으로 봐요. 괜찮죠? 얘 진짜로 0은 아니에요. 근데 수렴값으로 우리는 극한값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야. 0이 아닌데 넌 0은 아닌데 넌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 극한값을 그대로 정수값 0인 걸로 사용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지금 딱 밑에 케이스라는 거예요. 물론 수렴값은 0이 맞아요. 이게 점점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얘는 내부적인 성질 때문에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는 수렴값으로 독립적으로 보면 얘는 0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정수값 0. 괜찮죠? 이게 0 플러스로 가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수렴값은 그럼 0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렴값은 0이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를 딱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분의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어때요? 일단 뭐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각각에 대한 것만 놓고 본다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 얘는 무한대분의 1이죠. 잠깐만. 무한대분의 1이면 얘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네. 그렇죠?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0 아닌가? 아니죠. 왜? 얘는 진짜로 0이 아니라 0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수렴값으로는 지금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곱해야죠. 이거 정리해야 돼요. 이 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얼마? 1이에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얘는 무한대로 가요. 괜찮죠? 이거 뭐 발산하니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는 하지 뭐.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얘는 수렴값 얼마? 빵. 얘는 정수빵이에요. 얘는
티끌이라도 있는 거예요. 티끌이 무한대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괜찮죠? 근데 얘는 티끌이라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렴값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따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따로 계산해버리면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해줘야 돼요. 구분해서 봐줘야 된다. 그럼 잠깐만. 얘는 알겠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아예 상수항인 거야. 아예 상수항. 리미트니 무한 들어갈 때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그냥 X축이에요. X축. 괜찮죠? X축. 그러니까 얘는 뭐 뭘 집어넣어도 빵인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얘는 잘 나온다?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다. 얘는. 괜찮죠?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 깊게 봐주면 돼요. 자, 그러면 발산하는 거. 수렴 안 하면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발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또 둘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는 작은 의미의 발산이에요. 자, 뭐야? 왜 발산이 두 번이나 나와? 이게 발산이라는 한자어가 원래는 피어나다 할 때 발자고 산자가 뻗어나갈 산자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거야. 미안해. 완전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저 우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얘네만 원래 작은 의미로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는 원래 다 발산이 아니에요. 얘네만 발산이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냥 뭐 수렴하지 않는 건 그냥 다 발산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약간 좀 넓게 쓰기 시작합니다. 명백한 정의로는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수렴 안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발산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AN이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 그쵸?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럼 얘는 잠깐만, 지수함수 형태 느낌이 나는데? 미안. 자,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안 되겠죠? 왜? 우리는 지수를 실수로 확장하면서부터 밑을 음수로 안 써요. 왜 안 써요? 부호를 모르니까. 괜찮죠? 왜냐면 음수는 짝수번 곱하면은 양수가 돼요. 그렇죠? 뭐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돼요. 홀수번 곱하면은 그건 음수예요. 괜찮죠? 근데 이걸 갖다가 0.4번 제곱해요. 짝수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예전에 누가 그러는 거야. 0.4니까 2로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럼 짝수 아닌가?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 아닌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맞을까? 그렇게 따지면 1도 짝수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1도 짝수요. 정수로 몫이 나오는 경우에 한정에서만 우리는 나눠 떨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짝수 홀수는 뭐냐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그렇죠? 그래서 2배수냐 아니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초에 그냥 정수 범위를 벗어나니까 이거는 배수 개념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뭐 2배수니 뭐 2배수 아니니 이런 게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얘는 몰라.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를 실수로 가면서부터 밑은 양수밖에 못 가니까 얘는 함수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열은 되나? 돼요. 왜냐면 자연수밖에 안 하니까. 괜찮죠? 얘는 정수에서 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래프를 그리는 건 살짝 좀 포기하고 1부터 그냥 집어넣어보자. 그럼 A1은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값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얘는 그러면 1이구나.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값이 1. 3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4 집어넣어도 1. 뭐야?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일단 당연히 수렴은 안 해요. 왜냐면 계속 똑같아 해줘야 되는데 무한대로 갈 때 계속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죠? 진동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동한다. 근데 원래 진동은 딱 요런 거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근데 아예 그냥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 않는 모든 케이스들 넓게 나는 미안해 진동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냐면 이쪽 부분이
약간 엄밀하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짬통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는 모든 발산들을 그냥 다 진동이라고 나는 표현을 할 거예요. 괜찮죠? 모든 경우들을. 자,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쟤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몇 제곱을 하든 크기는 그냥 1 이거잖아요. 근데 얘가 1이 아니라 크기가 2인 상태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뭐 물론 얘도 숫자 집어넣어서 해도 돼요. 뭐 A1은 마이너스 2, A2는 4, 뭐 A3는 마이너스 8. 그죠? 수열은 수학 1에서부터 그냥 계속 얘기해요. 모르겠으면은 노가다가 장땡이에요.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요. 괜찮죠? A부터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올해 수능을 놓고 봤을 때 15번 문제, 객관식 최고 난이도 문제, 올해 수능에서도 15번에서 나왔어요. 수열 문제가 너무 자주 나와요. 진짜로. 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고3 친구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수열 나왔을 때 제발 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집어넣으라고. 그냥 다 집어넣으라고. 한 10개 집어넣으라고. 그럼 어차피 감이 온다고. 그래서 그냥 쓰라고 얘기해요. 다행히 우리 반에 있던 친구들은 상위권 반 친구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한 절반 이상은 맞았어요. 그래 들어가면 돼요.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얘처럼 이렇게 그려서 가야 되느냐? 아니,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 함수로 표현이 하나로만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fx가 2x제곱과 그냥 이래버리면 되지. 크기만 거듭제곱 해놓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그냥 둘 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2의 x제곱 그래프는 아까 본 것처럼 크기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그래프로 등장을 하겠죠. 그쵸? 자, 그때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는 1, 마이너스 2, 2 집어넣으면 2,4, 3, 마이너스 8, 4, 16.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기는 해요. 괜찮죠?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아예 플러스 무한대, 아예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다 진동이에요. 괜찮죠? 그냥 짬통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진동과 관련된 발레 문제가 나오는데 딱 두 개만 생각하라고 합니다. 1마일, 1마일, 1마일. 요거랑 10, 10, 10. 두 개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걸로 거의 다 잡힙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1번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자, 아주사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가지고 잠깐만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미안해. 쉬운데 후딱 한 번만 풀어볼게요. 1번부터 8번.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좀 덥지? 덥다. 날씨가 너무 좋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정 피곤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껌 줄게. 껌 줄까? 줄까? 괜찮아? 여기 껌 있으니까 필요하면 먹어도 돼요. 여기다 놔둘게. 오케이.
좀 헷갈리나? 수렴 극한값이 아, 얼마인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기 자체가 어때요? 계속 작아지게. 그래서 뺄마 하지 마. 오케이. 요것도 해볼게요. 좀 헷갈린다. 자, 일단 생각해볼게. 1은 어차피 다 같이 더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만 극한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1도 해도 돼요. 그럼 어차피 n이 무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n제곱이 자, 일단 n이 무한 들어가면은 n제곱은 무한 그치?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씌우면 X만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다가 1도 해도 마이너스 끝이야. 마이너스 무한대. 밑에 것도 천천히 해볼게요. 아, 너무 쉽지 않아요? 아, 화이팅.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라 그럴까 1은 계속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 다 무시해볼게요.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n제곱은 무한대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씌우면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을 더했어. 오케이. 자,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부호는 일단은 냅둬봐요. 부호는 냅두고 크기만 생각해볼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크기 자체가 어때요? 계속 한없이 0에 가까워질 거예요. 다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0으로 가죠. 자, 얘 같은 경우도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 2배니까 그냥 무한대. 무한대에서 1 빼면은 무한대. 무한대분의 2죠. 무한대분의 2니까 얘는 자, 피자 2조각을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나눠 먹어요. 무한대분의 2. 얼만큼 남을까? 좀 먼지만큼 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오케이. 이건 잘했어. 화이팅. 아, 너무 쉽지. 좀 헷갈리는 거 있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AN에 대한 수열이 5-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항이 1 집어넣은 거. 두 번째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볼게. 이대로 계속 n이 가는데 수열이 극하니까 무한대로 보내는 것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계속 무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 뭐 5는 고정돼 있으니까 무시하면 되겠고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n분의 1은 얼마가 되지? 그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지. 그럼 뭐 마이너스 씌워도 뭐 0이겠죠. 거기다 5를 더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수렴값이 5가 될 거예요. 쉽죠. 그럼 혹시 오른쪽에다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근데 얘도 뭐냐면 이거는 1항부터 좀 써준 애들이잖아요. 걔는 그냥 일반항만 쓴 거지. 그래서 얘의 극한을 구해달라라고 하면 n을 무한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2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자, 피자 두 조각을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나눠 먹으면 그렇지. 빵으로 갑니다. 0으로 수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1, 2, 3, 4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었을 때가 2, 2 집어넣었을 때가 4. 계속 2, 4, 2, 4, 2, 4, 2, 4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뭔지 보일까요? 그쵸. 진동이지. 너무 쉽지. 껌. 좀 헷갈리는 건 없어요. 그치. 했던 거라 너무 쉽지. 오케이. 주가 좀 헷갈리는 건 딱히 없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내가 글씨는 참 못 써요. 그냥 마음의 눈으로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이쁘게 쓰려고 하는데 막 씁니다. 미안.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사실상 그냥 AN이 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극한값 구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n분의 그냥 얘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극한값을 대할 때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극한은 꼴부터 봐야 돼요. 무슨 꼴인지부터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각각의 형태들을 일단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5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뭐 무한대분의 1은 얼마겠느냐 이런 거. 그죠?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데 피자 한 조각을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남겠냐. 그렇죠? 이거 뭔지 한 톨 나올까 말까겠죠? 그냥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5로 수렴한다. 자,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죠. 뭐 수렴이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냥 2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요게 일반항이니까 무한대로 간다면 그렇죠? 어차피 형태 자체가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 1이에요. 좀 더 넓게 본다면 무한대가 2개 있다고 무한대가 아닌 건 아니죠. 왜? 무한대라는 거는 영원히 증가하고 있는, 한없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 특정한 수랑은 완전 관계가 없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수를 딱 특정하는 순간 걔보다 큰 게 무한대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무한대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한 개 더 해서 무한대.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관련된 뭐 재밌는 얘기, 안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얘기 중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무한 객실을 가지고 있는, 무한대 객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인원이 꽉 찼대요. 모든 방이. 근데 여기에 객실 무한개인데 어떻게 꽉 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꽉 찼는데요.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100명의 손님이 왔대요. 그때 총 지배인이 무슨 해결책을 냈냐? 어떻게 채우지? 하다가 기존에 있는 객실에 있는 사람들을 방번호를 다 100번씩 플러스 시켜서 다 방을 옮겼대요. 이제 100개의 객실이 또 남았네. 그래서 100명을 채웠다. 뭐 이런 얘기. 미안해, 전혀 재미없지. 전혀 재미없지.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무한대라는 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미루면 다 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미안해.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까 전에 했었던 딱 그거죠. 마이너스 2의 무한대 제곱.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 법칙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나는 굳이 얘를 마이너스 1의 무한대 제곱과 2의 무한대 제곱 둘을 따로 보자라는 거야. 왜?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무한대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뿔마 왔다 갔다만 하지 어차피 부호 결정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용도. 부호는 모른다. 근데 크기는 무한대야.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냥 발산. 이건 진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다시 얘기한 방식이지 만약에 헷갈리면은 그냥 일식 다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도 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우리가 극한을 씌운다 그냥 여기다가 극한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에요. 그럼 뭐 얘야 1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뭐 제곱을 하든 안 하든 무한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해요. 그렇죠? 뭐 티끌 얹어 놓은 거죠. 내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기 빌 게이츠 엄청 부자야. 근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100원 줄게. 그래? 티도 안 납니다. 괜찮죠?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얘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거랑 살짝 비슷해요. 이걸로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얘는 따지고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제곱과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을 따로 놓고 본다면 어차피 얘는 도를 몰라요. 근데 얘가 어차피 0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얘가 무한대라면 또 모르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 애다가 0을 곱해버리면 얘는 그냥 0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은 2분의 1의 x제곱. 그쵸? 자, 등비수열을 극하는 지수함수 이용해서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괜찮죠? 미치 1보다 크니까 감소함수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1부터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점점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극한을 씌운다. 또 무한대분의 2가 될 거야.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얘는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쵸? 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1부터 집어넣어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A2는 3 플러스 4. A3는 또 홀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생각해보니까 이게 뿔마 1밖에 안 나오잖아. 플러스 1 나오면 4가 되고 마이너스 1 나오면 2가 되고 2, 4, 2, 4, 2, 4 어디로 2, 4 간지 모르겠지만 2, 4, 2, 4 미안. 자, 그래서 2랑 4밖에 안 나옵니다. 진동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이게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는 돼 있지만 사실 함수도 똑같죠? 아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그죠? 딱 fx만 지금 an으로 바꾸는 거, gx만 bn으로 바꾸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자, 얘는 극한의 기본 성질. 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몰라. a n, bn 두 개를 쓸 건데 그 an과 bn이 전부 다 수렴한다면, 그렇죠?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뭐 0으로 수렴할지 0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얘는 극한 뭐냐면 an에다가 그냥 상수배한 거예요. c라고 그냥 쓸게요. c.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개수는 그냥 앞으로 빼내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거 뭐 대표적으로 얘를 딱 써본다 그러면 약간 좀 이런 느낌 아닐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n분의 3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친다면, 아니 뭐 얘를 보나 어차피 3은 수렴하는 애인데 n분의 1도 수렴하는 애인데 뭐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괜찮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0 곱하기 3이니까 또 0으로 가고. 괜찮죠? 그래서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개수는 따로 빼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n과 bn에 관련돼서 더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더해진 애들 얘는 따로 계산된다. 그렇죠? 수렴하는 두 개의 수열은 따로 계산해도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본다면 방금 한 거랑 비슷하게 n분의 2 더하기 n분의 1이다. 그럼 뭐 얘 따로 계산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괜찮죠? 어차피 n분의 3도 0, 0 더하기 0도 0. 다른 건 안 돼요? 돼요.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 플러스 4분의 4n 플러스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이거 어차피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죠. 이거 혹시 2가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쵸? 왜 2가 되는 거예요? 최고차 계수비 뭐 맞기는 한데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일단은 얘는 얘만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2가 될 거야.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찢어도 상관없지 않나? 그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 플러스 4분의 4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 플러스 4분의 3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얘도 4로 수렴 2로 수렴하고 얘도 빵으로 수렴하고 그죠? 수렴하면 어차피 따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게 덧셈만데요? 아니, 뺄셈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다 그 다음 3번.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자, 이런 것도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뭐 너무 쉽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본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있을까? n의 n 플러스 4 분의 2n의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뭐 이거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4분의 2n으로 쓰는 거나 상관없잖아요. 괜찮죠? 그쵸? 그냥 이렇게 찢은 거예요. n분의 n 플러스 1 찢어놓고 n 플러스 4분의 2n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문제 없어. 자,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자, 얘는 또 곱셈이 되면 나눗셈도 되지 않을까.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죠? 덧셈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나눗셈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느 경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억지로 또 만들어 볼게요. 억지로. 자, 우리가 n분의 1 분의 n제곱분의 n분의 2분의 n제곱분의 2 n분의 4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얘는 실제로 계산한다 그러면 분모 문제 n을 곱해주면은 2죠. 괜찮죠? 어차피 0으로 수렴해요.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얘도 찢으면 되지 않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왜? 0이잖아요. 얘도 지금 0이죠. 문제는 얘는 0에 가까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수 빵이에요? 얘는 정수 빵이에요. 분모가 아예 정수 0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얘도 0, 0인데? 얘는 되나? 얘는 정확하게 0이 아니거든. 0에 가깝지만 0이 아니라서 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찢는 순간 얘는 수렴값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안에서 식정리를 들어가 줘야 돼요. 괜찮죠? 식정리를.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딱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의 한정에서만 따로 계산이 돼요. 얘가 합답형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 이런 거 좀 헷갈리는데? 이게 수투에도 있었다고? 어디에 있었지? 한번 수투 버전으로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도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근데 실제로 얘는 정확하게 딱 0이에요? 아니면 그냥 0에 가까운 것 뿐이에요? 그죠? 가까운 것 뿐이에요. 얘는 0이 아니에요. 0에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 분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0분의 0의 꼴이 아니고 그냥 0분의 0인 거야 그냥. 그렇죠? 아예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요? 3으로 갈 때 0이 나오면 x-3이란 인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인수를 분모 문자 둘 다 갖고 있겠지. 둘 다 다함수니까 얘네 약분해주면 더 이상 0의 문제가 없겠죠. 얘는 0에 가깝지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됩니다. 0으로는 못 나눠요. 그렇죠? 0으로 못 나누는 이유는 알고 있죠? 왜?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하면 기적의 논리가 발생해요. 0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0도 2 곱하기 0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있으면 0으로 나눠. 그럼 3은 2예요. 그렇죠? 기적의 논리. 괜찮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갑자기 생각나는 거. 돌고래가 영어로 돌핀이죠. 돌로 나누면 그럼 고래는 미안. 갑자기 미안. 못 본 척 해줘. 하여튼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지금 얘는 이것도 똑같이 함수의 극한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함수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나요? 분수꼴 아니고서는? 안 나와요. 괜찮죠? 무한대로 가는데 분수꼴 아니고 0으로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0분의 0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맨날 번분수꼴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뭐로 볼 수 있느냐? 분모 문제에다가 n을 곱해주는 상태? 좀 바꿀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내 4분의 n제곱 플러스 2n 분의 2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무한대분의 4, 무한대분의 2, 0분의 0꼴 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번분수꼴 같은 경우에는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사회악의 근원은 분모예요. 진짜로. 자, 앞으로 머릿속에다가 저장. 왜? 분모는 진짜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에요. 갑자기 또 뻘소리해서 미안해. 저기 수포자가 언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는지 혹시 알아요? 진짜 태어나서 덧셈 뺄셈 배우는 때부터 수능 볼 때까지 최초로 수포자가 발생하는 그 시기가 분수 배우면서 나름 연구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래요. 분수 나오면서. 왜? 통분 때문에 막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막 7분의 5로 써놓고 있고 막 그렇죠? 초등학생들. 그렇죠? 통분이 어려워서 그래요. 분수꼴이 제일 빡센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막 번분수로 나왔다. 3분의 2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어때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쓰죠. 근데 나는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난 잘 모르겠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풀어요. 난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 미안! 자,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 분모예요. 없애야 돼요. 2를 곱해서 없애자. 왜? 똑같은 거 곱하면 안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없어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해주면은 똑같은 거 곱하면 없어지죠. 그러면 5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15분의 4구나.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면 이 얘기를 해요. 결국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분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분모가 번분수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3 분의 4 분의 5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자, 이게 수학화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몰라. 그냥 분모 없애면 되지. 약분. 그렇죠? 그럼 얘는 3분의 8분의 5죠. 그럼 여기다가 또 3 곱해주면 그냥 8분의 15. 그렇죠? 분모만 없애면 돼요. 괜찮죠? 분수꼴은 분모를 없애면 끝내는데 못 없애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통분. 얘 빼고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수능 끝날 때까지 통분 빼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곱해서 정리한다 라고 한다면 분모 문제에다가 n제곱을 곱해볼게요. 날아가겠죠? 자, 알았어. 미안해. 요것까지만 하고 잠깐만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요것도 정리해주면 날아가겠죠? 자, 그럼 얘는 4 곱하기 n제곱 플러스 2n 분의 2 곱하기 n제곱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0분의 0 형태가 나와요? 여기선 0분의 0 형태잖아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것처럼 그냥 최고차 계수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약간 조금 말이 많아지니까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꼴에 관련된 얘기. 자, 얘는 라이트하게 정리할게요. 라이트하게 문제 풀면서 좀 더 보충 설명할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딱 꼴만 보고 해결 안 되는 거 네 가지 있습니다. 0분의 0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0 곱하기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거 네 개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렇죠? 자, 얘는 예를 들어서 다른 케이스를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아니, 그럼 이런 건 어떻지? 얘 빵이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꼴만 봐도 우리가 숫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런 애들은 도대체 잠깐만, 아까 약분했었는데 그렇죠? 얘는 최고차 계수비. 이런 거는 몰라. 그렇죠? 근데 얘가 0으로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1이라서 0 나오는 꼴. 어차피 수열의 극한은 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뭐냐? 무한대분의 1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계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0분의 1이라서 무한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는 방법. 얘는 최고차 계수비.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 바꿔 쓰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99%가 켤레로 들어가요. 그렇죠? 99%의 문제가 아닌 거 찾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 꼴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독립적으로 0으로 나오는 게 억지로 만들지 않는 이상 수열의 극한에서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두 개밖에 안 해요. 괜찮죠? 그래서 더 라이트해요. 수열의 극한이 함수의 극한보다. 자, 그래서 얘는 꼴 몇 가지가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오케이? 말이 엄청 많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 요리할 때도 밑재료들 준비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막상 요리하는 것보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랑 하질 않았다 보니까 기초 작업을 다 잡아놔야 돼요.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잡아놔야 내가 편해요. 그래요. 그래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쉬는 시간 얘기를 안 했는데 미안. 4시간 수업이잖아요. 2번 쉬어요. 안 재밌다. 자, 두 번 쉽니다. 일단은 우리가 2번 쉬는데 첫 번째 1시 30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테스트까지 해서 보통 2시 50분. 6시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7시 20분쯤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이렇게 갈 거니까. 자, 그러면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또 진행돼요. 또 10분 쉬고 또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분 쉬고 마지막 괜찮을까요?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다만 시간은 미안해. 내 맘대로 잡아요. 지금도 넘어갔지? 그렇죠? 왜냐면 흐름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던 것까지는 좀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져서 지금 화이팅!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얘 문제 풀이로 이제 들어갈 건데 아예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이팅!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질문 있는 사람.